반갑습니다. 면역 전문기업 이론플러스 드리밍즈 그룹의 그룹장 이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체생리학 과정 중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비롯하여서 직장인, 심지어 노인분들에게까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우리나라가 많은 편이에요. 특히나 소화기계가 약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상 위도 약하지만 위가 약함으로 인해서 소장과 대장이 약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오늘 이런 이 원인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저희는 압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이 질병에 대해서 질병이라기보다는 신드롬이죠. 증후군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병원에서는 그냥 신경성이다. 보통 신경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이렇게 답이 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복부에 백만감이나 복통이 오거나 근데 애들이 이제 제가 이거 수능치기 전 예전에는 학력고사라고 불렀는데요. 저희 시절에 굉장히 제가 심하게 겪었던 것입니다. 설사, 변비, 예, 배변 습관의 변화가 오고 대변의 변화가 와서 변이 딱딱해지거나 너무 묽어지는 경우들 있는데요. 정의를 보자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란 배가 아프고 변비, 설사 등의 불쾌한 증상이 보이지만 어떤 검사로도 그 어떤 병변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에 그냥 신경성이라고 말하는 하나의 증상이 있죠. 근데 실제 염증이 생긴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건 없지만 그래서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법도 없지만 임상 증세로 수년 동안 반복해서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이게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이 과민성 대장 증세가 있었던 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했고 저도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고생을 많이 했던 게 과민성 대장 증세인데요. 음, 또 보자면 가장 흔한 이 위소화기 계통의 질환인데 비록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신경을 많이 쓰는 20대, 40대 성인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4배 정도가 많다고 해요. 감기 다음으로 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 속 시원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15%, 직장인의 5, 60%가 겪는 흔한 질병이라서 오랫동안 증상이 반복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병이라기보다 생활 태도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좋아졌고 이 과민성 대장세가 없어졌거든요. 저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할 때에 이런 그 증상이 있다면 세미나 하겠습니다. 강의하겠습니다. 하고는 갑자기 제가 배가 아파서 하고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거든요. 원래 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세의 어떤 육안으로 보이는 안에 병변이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장이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죠. 또 설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아침 식사 후에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과다 점액을 포함한 묽은 변을 3, 4차례 본 후에 좋아지고 그 동안은 이제 하루 동안은 편안하고 또 몇 주간이나 몇 달간 지속되다가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라졌다가 또 신경 쓰 왔다가 그러니까 몸이 본인이 이제 왜 이러지 하고는 한 번씩 이렇게 의아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비나 설사가 동반되는 만성 복통. 예. 그래서 좌하복부의 경련성 통증, 그러니까 왼쪽에 하복부라 하면 S자 결장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장에 있어서
S자 결장이 있는 곳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방귀를 뀌거나 배변 후에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예, 그 S자 결장에 변이 머물러서 잘 배출이 되지 못하는 경우죠. 자, 이런 상태는 만성적이기 때문에 비록 증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근본 치료가 되지 않아요. 원인이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길이 이제 이 질환을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이 자율신경계가 좋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통을 좋게 만드는 게 이제 답이 되겠고요. 약물 치료로는 이제 비정상적인 대장 운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절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지사제나 혹은 변비약을 통해서 이렇게 장을 인위적으로 움직였다가 나중에 예, 장의 자율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장이 좋지 않아지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체질, 성격 이런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 이렇게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선천적으로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수 있고 혹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꼼꼼하고 빈틈없는 사람일수록 주로 어떤 병이 잘 걸리나요? 암이 잘 걸리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신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어, 융통성이 없고 지나치게 양심적이거나 우울하거나 히스테릭한 성격이 이렇게 경직되어 가지고 어떤 완벽주의자나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에게 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제 친구는요, 어, 그 수능 치기 전에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1등급이었던 친구가 수능을 너무나도 못 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아무리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도 수능 치는 날 점수를 너무 못 받았기 때문에 예, 그 학교에서도 기대했던 그 학교를 가지 못한다. 굉장히 이 건강과 또 이 결과와 물론 시험을 잘 치고 공부를 잘한 것이 성적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때의 본인의 그 자괴감과 본인이 느껴서 실망감을 생각하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항생 물질의 복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장염이 걸린다든지 세균이 감염됐을 때나 식중독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생제를 먹었을 때에 장내 유익관 균충을 파괴하여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빨 치료라든지 염증 치료로 인해서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요, 어, 유산균 복용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도 알칼리 이온수 많이 드셔야 되고 그래서 장의 균총을 망가뜨리게 하면 안 되죠. 혹은 과로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또 위장이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장벽의 감각이 이상하거나 장의 연동 운동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또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아침에 직장인들 요즘에 젊은 직장인들이 아침 식사 대신에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는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고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허약이나 출산, 갱년기 그 외에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혹은 이제 그러니까 환경에 부적응하거나 혹은 시험 있을 때, 그다음에 여행 등의 긴장감이 있을 때에 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 이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막 아랫배가 아프면서 하루에 7, 8번 설사하는 경우 굉장히 심각한데요. 혹은 심한 변비 걸린 상태가 일주일 가까이. 제가 좀 그랬거든요. 예전에. 30대 때, 20대 때. 복통이 심하고 변을 보고 나도 그치면서 이렇게 변을 보고 나면 이제 이런 상태는 이게 그쳐지는데 배가 아프지 않지만 점액질 변이나 복부 팻말이나 잦은 트림, 방기, 전신 피로, 두통, 불면, 어깨 결림 등의 증상도 나타나지만 이게 몇 개월, 몇 년 나타나 증상만 있지 몸 상태에 별 이상이 없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몸에 지금 어떤 병으로 나타나거나 어떤 데이터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이게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종합검진이나 이런 병을 찾아낼 때는 어떤 그 중간 단계보다는 데이터상이나 어떤 결과물로서 질병을 진단하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이게 프로세스가 있다면 반드시 본인 스스로 본인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절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대변량이 300g 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대장의 내벽이 지나치게 민감해서 대장이 조금만 팽창해도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경우. 어, 잠자는 중에는 배가 안 아프고 배변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잠자는 중에는 부교감 신경이 일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쵸. 신경과민이 있을 리가 없죠. 잠을 잘 때는. 근데 깨워서 교감신경이 활동을 하고 어떤 내가 이를 부딪혔을 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통증 기간은 짧고 아랫배 쪽에 묵직하게 나타나고 위장 하부에도 위장 명치 끝 그런 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복통과 변비가 주요 증상의 형이 있고 설사하는 형이 있고 설사 변비가 반복되는 세 가지 형으로 있는데 과민성 대장 증세의 설사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장의 질병이 아니고 단지 대장의 예민, 그러니까 소장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의 예민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설사에도 체중 감소는 일어나지 않아요. 혹은 영양 부족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소장까지는 잘 왔는데 대장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필수적 영양과의 관계를 보자면 정제 음식이나 식이섬유가 낮은 음식 섭취를 취한 흰쌀, 흰 밀가루 이런 흰 설탕 이런 정제된 음식을 안 먹고 왜냐하면 장이 안 좋거든요. 식이섬유 함량이 낮은 거 먹게 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풍부한 식이섬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결장에 필요로 한 대장에 필요로 하는 부피가 만들어져서 적절한 시기에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혹은 또 장의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서 독소가 장에 머물러서 물과 함께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식이섬유 혹은 몸속에 유익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도 하고 큰 의미로는 마이크로바이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예, 이렇게 섭취해주는 그런 음식이 들어있는 것을 섭취해주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먹고 증식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내 유익균은 비타민 K, 비타민 B, 비타민 K 그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부족하면 수술할 때 혈액이 멈추지 않는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비타민 B군, 소화계, 신경계, 면역계, 우리 몸의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타민 B군, 간에도 너무 좋고 위에도 너무 좋고 장에도 좋은 이 비타민 B군, 뇌에도 너무 좋고 뇌신경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것들 예, 이렇게 주요 비타민을 생성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또 해로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신경계가 좋아지도록 또 도와주기도 하고요. 장신경과 뇌신경은요, 50% 이상 커넥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면 뇌가 우울해져요. 또 장이 계속 안 좋은 사람들이 예, 나이 들어서 예,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장을 좋게 한다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좋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엽산,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등의 비타민 U와 칼슘, 아연 같은 미네랄, 예, 적절한 내장 기능이 필수적인 그 영양소이죠. 생활 습관을 보자면 적당한 운동과 함께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취미생활, 운동, 등산 굉장히 좋습니다. 또 좋아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많이 웃는 거 굉장히 좋고요. 얘기하면서 예 그리고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되 영양소가 골고루 뉴트리션 밸런스가 잘 맞는 영양 그런 예 이렇게 음식물들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골고루 먹는 것이 좋고요. 그 스트레스 받는다고 매운 떡볶이만 먹는다든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아이스크림 차가운 아이스크림만 막 먹는다. 이건 완전히 뭐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 그 너무 또 먹는데 신경을 쓰면 그것도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냥 생식처럼 잘 섞어져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죠, 저는. 그러니까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또 장의 연동 운동 또 조절해주고, 또 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데 필수적인 것이 섬유질이기 때문에 전곡류나 채소, 과일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 것이 좋고요. 전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3분의 2 정도는 이 같은 방법으로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좋지 않다. 왜? 과도한 음식이 어, 과도한 지방이 점막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튀김은 장에 좋지 않습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는 대장과 소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유익균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이론 플러스의 장 면역 유산균 같은 경우에 대장에도 좋고 소장에도 좋기 때문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또 제가 아시는 분이 보험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보험을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남자분인데 과민성 대장증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 유산균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드셨는데 한 달 후부터 그 과민성 대장 증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연락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채소로는 당근, 양상추, 오이, 양배추, 열무, 무, 배추와 같은 거친 것이 좋은데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식이섬유가 약간 힘을 잃게 하려면 약간 익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게 좋은데 바나나는 껍질이 안 되니까 속을 드시고 사과 그다음에 어,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 바나나 파인애플은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버섯이 있네요. 바로 장에 정말 최고로 좋은 아가리쿠스 버섯이에요. 이 아가리쿠스 버섯이 가지고 있는 이 식이섬유는 과민성 대장 질환에 굉장히 좋은 부드러운 식이섬유에다가 또 신경계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베타글루칸 이런 성분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도 체내 면역 항상성 면역 항상성 조절해서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계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푸른이나 차전자빛 추출물, 정장작용, 장을 정상적으로 두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비타민, 무기질 공급해 줌으로써 비타민과 무기질은요,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자율신경계에 굉장히 좋은 또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를 채워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평소보다 칼슘이나 멀티비타민, 효모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어, 이런 우리 자율신경계가 필요한 영양소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다하게 빠져나갔을 때 빨리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 존스 워터, 레몬밤 이런 허브들은 신경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효소 식품을 섭취하여서 소화나 대사 정상화를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피해야 될 음식들 있습니다. 고칼로리식, 그러니까 기름기 많은 거, 그다음에 당류 너무 많은 거, 그다음에 과도한 수분, 너무 또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하루에 따뜻한 물 10잔 정도, 8잔에서 10잔 정도, 그다음에 너무 빨리 먹는 거, 장내 가스가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식후에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장내 가스가 많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니 이거 꼭 기억하시고 공복이나 식전에 과일을 드시기를 바라고요. 과당이 많이 함유된 과일을 식후에 먹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조미료나 자극적인 음식들 식당에서 이게 많이 쓰죠, 그렇죠? 예. 저도 어제 동네 초청이 있어서 아구찜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해물찜, 아구찜 이런 거 먹었는데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결과가. 예, 그래서 역시 식당에서 파는 자극적인 음식은 장이 안 좋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저는 예전 같으면 고생을 했겠지만 지금은 고생 없이 그냥 느낌만 별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과음, 과식, 절식 등 장을 무리하게 하거나 절식하여서 장 운동을 안 시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장 운동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요. 이렇게 누우셔서 아침에 공복에 이렇게 해서 왼쪽은 내려가게, 오른쪽은 올라가게 해서 장 운동을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호식품으로 탄산가스 음료 이런 것, 탄산음료, 탄산가스 음료가 아니라 탄산음료, 흡연, 껌,
오렌지 주스, 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굉장히 장에 안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습관은요. 커피나 홍차 대신에 인삼차를 끓여서 먹는 것이 좋고, 혹은 속이 냉한 사람들 녹차나 계피차, 생강차. 미국에는 계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시나몬 그래가지고 이게 바나나에도 계피를 뿌려 먹고 하는데, 생강에 대추 넣어서 끓여 먹으면 겨울에 굉장히 좋고요. 또 몸이 냉할 때, 아침 저녁 기온이 차가울 때, 예, 이런 커피 마시지 말고 이런 것으로. 예, 왜냐 커피 카페인이 장을 더 예민하게 냉하게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약물 섭취는 최소한 삼가라. 그리고 최소화하라. 그다음에 변비약, 설사약의 습관적인 복용 좋지 않습니다. 항생제, 수면제,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꽤 있으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율신경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신경에 좋은 칼슘이나 미네랄 섭취를 늘리고, 여성들이라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불면증이 온다면 여성 천년 대체, 여성의 유방암과 자궁암을 예방하면서 먹을 수 있는 청류비, 솔 같은 대체의 호르몬 요법을 하시고, 병원 요법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 요법을 하시면서 이제 라파 같은 그런 레이저 요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왜냐하면 레이저가 이렇게 부교감 신경에 좋은 아세틸콜린 분비를 굉장히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력 레이저긴 라파 402 VIP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습니다. 또 이런 유제품들, 이렇게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요, 예, 요구르트 먹으면 좋지 않나 하는데,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 크림스프 이런 것도 삼가시는 게 좋고. 그러면 유산균 같은 거 먹으려 놓고 요구르트 안 먹으면 난 뭐 먹지? 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건강식품들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장 면역 유산균, 그래서 한국인의 장에 가장 적합한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권합니다. 우유는 요즘에 우유에 항생제, 성장 촉진제 막 이렇게 소에 주사를 많이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유로 만든 베이스의 우유나 치즈나 요구르트, 크림스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 정말 한국인의 장에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A, B, E, C, 칼슘, 아연, 크롬, 마그네슘,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또 감마리는에서 오메가6지만 피를 맑게 하는 감마리는산, 청밀 미소에 많이 들어있죠. 보라지꽃 종자유, 알칼리 연수, 효소 식품들, 또 저희 회사의 효소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편안하게 해줘서, 저는 저녁 식사 후에 이 효소환을 먹고 이렇게 있으면 잠이 슬 너무너무 잘 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여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얘하고 같이 감마리노엔산이 들어있는 청류비소를 같이 드시길 권하고, 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과민성 대장 증세 있으신 분들은요, 생식, 그 다음에 알칼리 이온수, 그 다음에 휴젠푸드 같은 항산화제를 드셔서, 예,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분비되는 활성산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알칼리 이온수, 우리 디톡스 제품으로 온냉수 만들어서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섞어서 하루에 공복 8잔 정도 드시기를 권하고요. 생식은 반포부터 따뜻하게 해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생식을 한 포부터 드셨을 때에 과민성 대장증세 있으신 분들은요, 장이 예민하기 때문에 생식도 설사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부터 따뜻하게 죽처럼 느끼게끔 해서 점점, 왜냐하면 영양소가 너무나도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예,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유산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포, 효소한 이거는 너무 심한 사람은 세포, 그러지 않으신 분은 두 포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은 휴젠푸드까지 권합니다. 효모, 칼슘, 멀티비타민 다 이 자율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영양소들이죠. 그래서 신경계 그 세포 필수 영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가리쿠스 이제 액티베이션 제품 중에서는요.
위부터 정말 직장, 대장 직장까지 너무 항문까지 좋은 이 아가리쿠스 버섯을 저는 강추합니다. 저는 이 아가리쿠스 버섯을 제가 3개월을 먹었을 때에 정말 내 장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발효홍삼, 예, 소화기계의 면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또 갱년기 여성들은요, 예, 청률비솔, 그래서 천년의 여성 호르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 증세에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때에 예, 이것으로 인해서 당장의 어떤 병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래에 어떤 병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예고하는 몸의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